제 통장 잔액이 237원이 됐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 3억,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제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적금까지 전부 자식들한테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지금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숙입니다. 올해 65. 저는 자랑스러운 엄마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30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갑자기, 정말 갑자기였어요. 그때 큰아들이 9살, 딸이 7살, 막내 아들이 5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물을 때 저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어떡하나. 그날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잘 키우자. 아빠 없어도 부족함 없이. 남편이 남긴 건 5천만 원의 보험금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튀김을 튀겼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나면 다시 가게로 달려갔어요. 손님들 웃으며 맞이하고 설거지하고 재료 사러 시장 가고 밤 10시에 가게 문 닫으면 아이들 학원 데리러 가고 집에 와서 숙제 봐주고 빨래하고 그러다 새벽 2시쯤 잠들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그게 제 수면 시간이었어요. 엄마 힘들어? 큰아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만 잘 자라주면 돼. 거짓말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손은 튀김 기름에 데어 상처투성이었고 허리는 아파서 똑바로 서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엄마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아이들은 착하게 자라줬어요. 큰아들 성우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죠. 엄마, 나 서울대 꼭 갈 거야.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에 울컥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딸 은지는 집안일을 도와주었어요. 동생 밥 먹이고 빨래 개는 것도 도와주고. 엄마, 내가 할게. 엄마는 쉬어. 10살짜리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안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너무 짐을 지운 건 아닐까? 막내 준호는 누구보다 밝았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늘 웃으며 저를 안아줬죠. 엄마 사랑해.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 성우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어머니, 성우가 공부를 정말 잘합니다. 서울대도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과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외비는 한 달에 150만 원. 분식집 수입으로는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했어요. 제가 조금 더 일하면 되는 거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열었어요. 몸은 한계였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과로라고 했습니다. 쉬셔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성우의 과외비를 벌어야 했으니까. 결국 성우는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됐어. 서울대 붙었어. 성우가 안기며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다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학기당 400만 원. 저는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제 명의로요. 엄마가 갚을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딸 은지가 26에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도 돼?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사위 될 사람은 괜찮아 보였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은지를 아껴주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머님 죄송한데 집 마련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전세금 1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딱 8천만 원이었거든요.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얼굴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8천만 원을 주고 부족한 2천만 원은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꼭 갚을게. 은지가 약속했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 딸이니까. 막내 준호가 30살이 됐을 때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랑 카페 하려고. 요즘 카페가 대박이래. 그래. 그런데 돈은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대출이 많았거든요. 성우 학자금 대출, 은지 전세금 대출. 그런데 준호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엄마,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형이랑 누나만 엄마한테 받았잖아.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막내라고 차별하면 안 되지. 저는 살던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엄마 고마워.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준호는 신나했습니다. 저도 기대했어요. 우리 막내가 잘 되길. 그런데 준호의 카페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장사가 안 돼. 5천만 원은 그대로 날아갔어요.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대출 이자만 한 달에 80만 원. 60살이 넘은 나이에 분식집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집을 팔기로. 30년 넘게 살던 그 작은 아파트를 2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대출을 전부 갚으니 남은 돈이 5천만 원. 전세로 작은 방 하나 얻으니 2천만 원이 들어가고 제 손에 남은 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아이들 짐 덜어준 거니까.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로부터 3년 후 큰아들 성우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근데 집 마련하는데 좀 도와줘.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성우야, 엄마한테 돈이 없어. 집도 팔았고. 성우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엄마, 은지 결혼할 때는 줬잖아. 준호 사업할 때도 줬고. 나한테만 왜 그래?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나는 사랑 안 하는구나. 알았어, 됐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결국 저는 마지막 남은 3천만 원을 성우한테 줬습니다. 이게 다야. 미안하다. 성우는 돈을 받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이것밖에 없어? 다른 데서 좀 더 구해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통장 잔액 237원. 그게 제 전 재산이 됐습니다. 65살. 건강은 망가졌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어요. 분식집도 몸이 안 좋아서 정리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어요. 처음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기로 한 거죠. 아이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성우야, 엄마 요즘 좀 힘들어. 가끔 연락 좀 하자. 엄마, 나 바빠. 나중에. 뚝. 은지한테도 전화했어요. 은지야,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애들 키우느라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뚝. 준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뚝. 아무도 제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았지? 평생 모은 돈, 건강, 집, 모든 걸 아이들한테 줬는데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위암 말기입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얼마나요?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저는 웃었어요. 3천만 원. 제 통장에는 237원밖에 없는데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치료를 포기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관심도 없을 테니까. 그 대신 저는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뭔가 남기기로.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 아이에게 각각
성우에게. 성우야,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 너무 기뻤단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많이 무서웠어. 하지만 내가 있어서 엄마는 힘낼 수 있었어. 내가 서울대 붙었을 때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지금도 사랑한단다. 은지에게. 은지야, 넌 엄마의 보물이었어. 어릴 때부터 동생 챙기고 엄마 일 도와주던 너. 엄마는 미안했어. 내 어린 시절을 제대로 못 지켜준 것 같아서. 그래도 넌 항상 씩씩하게 자라줬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엄마가 되었구나. 행복하게 살아, 우리 딸. 준호에게. 준호야, 넌 엄마의 햇살이었어. 힘들 때마다 내 웃음소리가 엄마를 살게 했어. 사업이 실패했을 때 넌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인생은 길어.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항상 사랑한단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제 곧 떠납니다. 놀라지 마. 엄마는 아프지 않아. 엄마는 평생 너희를 키우며 행복했어. 돈도 집도 건강도 다 너희한테 줬지만 그게 엄마의 선택이었어. 후회하지 않아. 다만 한 가지 너희에게 부탁이 있어. 엄마가 떠난 후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줘. 형제가 남이야?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웃고 그렇게 가족으로 살아줘.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그리고 부디 너희 자녀들에게는 엄마처럼 하지 마. 사랑은 주되 너희 자신도 사랑해. 너희 인생도 소중하니까. 엄마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단다.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현관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엄마, 엄마. 문을 여니 새아이가 눈물범벅이 돼서 서 있었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 성우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어. 엄마 위암 말기라고. 치료비 때문에 포기했다고.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나 봅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지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우리가 너무했어. 엄마가 우리한테 준 거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어.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집까지 팔았잖아. 그거 알았어. 근데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피했어.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아이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치료해. 우리가 할게. 돈은 우리가 모을게. 성우가 통장을 꺼냈어요. 엄마, 이거 받아. 내가 모아둔 돈이야. 2천만 원 있어. 은지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 부부가 모은 거야. 1천만 원. 준호도 카드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건 내 신용카드야. 한도가 1천만 원 남았어. 일단 쓰고 나머지는 내가 벌게. 저는 울었습니다. 아이들아.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못났어. 엄마가 우리한테 준 거 하나도 갚지 못했어. 이제라도 효도할게. 제발 치료받아줘. 그날 밤 아이들은 제 방에 모여 앉았어요. 어렸을 때처럼. 엄마, 우리 솔직히 얘기할게.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힘든 거 알았어. 근데 모르는 척했어. 엄마가 우리한테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게 엄마 역할이라고. 너무 이기적이었어. 은지가 말했어요. 나도 그랬어. 엄마가 전세금 준 거 고맙기보다는 이 정도는 엄마가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어. 나중에 갚을 생각도 안 했어. 정말 최악이었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더 심했어. 엄마가 집까지 팔아서 돈 줬는데 사업 실패하고 나서 엄마 얼굴 보기 싫었어. 미안해서가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만 했어. 엄마 걱정은 안 하고. 아이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알았어.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엄마도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슬프다는 걸 그동안 슈퍼맨인 줄 알았어. 미안해, 엄마. 정말, 정말 미안해.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너무 많이 줬나 봐. 그래서 너희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야. 그게 엄마 잘못이야. 우리는 한참을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들은 달라졌어요. 성우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 치료 일정을 다 잡아줬습니다. 은지는 매일 병원에 와서 제 곁을 지켜줬어요. 준호는 새로 구한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치료비를 보탰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고 싶어? 엄마, 아픈 데 없어? 엄마, 우리 산책할까? 아이들이 처음으로 저를 챙겼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한 거로 재분류됐어요. 항암 치료 잘 받으시면 완치 가능합니다. 저는 살고 싶어졌습니다. 아이들과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항암 치료를 받으며 6개월이 흘렀을 때 성우가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엄마, 이거 받아. 뭔데? 우리 셋이 6개월 동안 모은 돈이야. 엄마가 우리한테 준 돈 다 계산해 봤어. 성우 대학 등록금, 은지 전세금, 준호 사업자금, 그리고 성우 결혼자금. 합계 4억 5천만 원.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고 모았어. 아직 3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모을 거야. 4억 5천만 원 다 갚을 때까지.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안 받아. 엄마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아. 이건 우리 자존심이야. 엄마한테 받기만 하는 자식이 아니라 갚을 줄 아는 자식이 되고 싶어.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우리 이제 알았어. 받기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된다는 걸. 우리도 엄마한테 주고 싶어.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받은 거죠. 지금 저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이 모아준 돈으로 작은 원룸에서 나와 투룸 전세로 이사했어요. 성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꼭 말해요. 엄마 사랑해. 은지는 매일 전화합니다. 엄마, 오늘 뭐 했어? 그냥 안부를 묻고 싶어서요. 준호는 매주 와서 집 청소를 해줍니다. 엄마, 이제 엄마는 쉬어. 내가 할게. 아이들은 지금도 4억 5천만 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웃으며 말해요. 엄마, 우리 목표야. 포기 못해. 솔직히 그 돈을 다 받을 생각은 없어요. 다만 아이들이 갚는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게 기특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어제 성우가 물었어요. 엄마, 후회돼?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준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후회 안 돼. 다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사랑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 엄마는 평생 주기만 했거든. 받는 법을 몰랐어. 그게 너희를 힘들게 했나 봐. 성우가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한테 많이 받아. 우리 앞으로 엄마한테 엄청 많이 줄 거야.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엄마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자식에게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가르치는 게 사랑이에요. 받기만 하는 자식은 결국 불행해집니다. 주고받는 관계. 그게 건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후도 소중합니다. 자식을 위해 당신의 전부를 버리지 마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이들이 깨달아줬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 부디 지혜롭게 사랑하세요.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하세요. 그게 진짜 엄마가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혼자라고 느껴지는 날에도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소중합니다.